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시연입니다. 불평등 계약, 다단계 위탁 운영, 고금리 사모펀드, 별도 요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연간 약 450억 원 시민 혈세에 쏟아부는 용인 경전철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답변에 앞서 시장님께서 정중하게 아까 시장의 시정 답변에 대해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상의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기획예산처 민투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혹시 결과 자료를 보셨는지요, 시장님? 2004년. 네. 네, 제가 내용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실시협약 체결된 내용인가요? 네, 제가 네, 질문 중에 이제 핵심 질문이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와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가 큰 분수령을 가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1990년대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실시협약 첫 번째 맺은 것이 2004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통 때 맺은 거 2013년 실시협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 전에 거지만 그래도 이게 아직은 20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시장님이나 저나 그때 없었지만 어쨌든 과거를 좀 굵직굵직한 이 분수령을 이루는 거는 좀 숙지할 필요가 있대서 저도 이제 이번에 자료 요청해서 이번에 처음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이 내용 중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뭐 기재부지만 그때는 기획예산처였었나 봐요. 2004년도에요. 그때 심의 안건이 4건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3건은 해수부나 건교부, 지금 건설교육부겠죠, 당시에요. 그 건이었고, 유일하게 기초시인 용인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안이 그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심의위원 명단이 있었고요. 이제 부대 의견을 줍니다. 요즘에도 뭐 우리 도시계획 심의하면 옆에 부대 의견 붙듯이. 그래서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부대 의견을 제가 한번 시장님 아직 못 보셨다 그러시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환경부 차관, 해수부 차관,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획예산처 차관이 이제 부대 의견 준 것이 지금 이제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줬는데요. 뭐라고 줬냐면 본 협약 체결 이후 실시 협약상의 현금 흐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재무구조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사전에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실시 협약에 포함하고 운영 수입 보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운영 수입 보장 발생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지금처럼 SCS에서 비용 보전 방식이 아니라 MRG 방식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소 수익 보장 방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MRG 50%, MRG 뭐 70%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때도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그 당시는 시행 초기니까는 경전철 운행 전이니까 맨 처음에 이제 경전철 교각 세우고 경전철 역사를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가 당시에 맺은 건설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이번에 처음 자료 요청해서 최근에 제가 요청을 미리 했는데 나중 좀 행감 때 좀 제대로 못 받아서 이제 제가 이번에 추가 질문을 하느라고 좀 봤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장님은 아직은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건설계약 EMN 공사 계약서 할 때 계약자가 당시는 본바디 INC, 그러니까 본바디 인코퍼레이션 이쪽 회사에서 했었고요. 모회사겠죠. 그다음에 한국의 자회사인 본바디 트랜스포테이션 코리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일진전기, 뭐 한국전기, 뭐 이런 있었고, 또 사업 시행자는 이 당시는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였었어요. 대표이사는 김학땡 이분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2004년도 실시협약 할 때는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였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다 뭐 이렇게 다 흘러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전철 운행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거는 2013년도 이제 실시 계약을 한 그 하에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2011년 2월에 국제 중재를 신청을 했어요. 여러 가지 용인시와 용인 사업 시행자, 결국은 주가 본바디 코리아가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바디 코리아가 국제상업회의소에 용인시를 국제중재 재판에 걸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중재에서 저희들이 저희가 아니라 용인시가 패소하여서 이때 용인시가 일종의 위약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재판에 패소하면 물잖아요. 그래서 이때 물었던 위약금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2,863억 원을 물게 된 거예요. 이거는 경전처 운영과 뭐 민주사 8,500억 원이 아니고요. 중재판정금. 예, 그거는 이제 건설 사업비 뭐 이런 거, 건설 사업비 뭐 계측제요, 또 우리 차량을 구매하고 뭐 이런 거고, 2,863억 원은 그냥 재판에 져서 위약금을 무는 거예요. 우리 네. 사인 간의 재판에서도 지면 물잖아요. 네. 그런 게 현재 우리 이 예산서 상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름도 요상하지만 관리 운영권 가치라고 이상한 말을 해요. 웬만한 사람은 저도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2,863억 원을 그때 어쩔 수 없이 빌렸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그냥 지방채 발행하고, 또 우리 시군고인 농협에도 일부 우리가 차환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고, 그래도 정창민 시장님 때 뭐 저는 여야 어느 시장님이든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정창민 시장님에 대한 공 중에 하나, 제 개인 판단이지만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래도 경전철 빚을 거의 6천억 가까이 다 갚으셨어요. 한 2년 3년 만에 다 갚으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돈이 부족했겠죠. 저희들이 뭐 예상 규모나, 아까 보니까 지금은 3조 7천억인데 그때는 1조 7천억이었고, 순세경영금이 지금은 4,100억인데 아까 설명 듣기로는 1,900억, 제가 아까 막 받아 적었거든요. 저기 국장님 설명하실 때. 그래서 그 당시였지만 어쨌든 그때 갚았습니다. 그때 저는 초선위원으로 이제 시연을 막 시작한 새내기 위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2,863억 위약금, 결국 이거 본바디사에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빌렸어요. 근데 용인시는 뭐 시군고라든지 이제 일반 뭐 지방채 발행의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를 다 꽉 채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사채에 손을 대듯이, 뭐 꼭 사채라고는 할 수 없지만 1금융권이 아닌 농협에서 저기 사모펀드, 칸사스 사모펀드 자산운용 쪽에 해서 모집을 했겠죠. 투자자를 해서 그 금융권에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제가 계속 여러 번 이제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어필도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2,863억 원은 사실은 경전철 건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다. 그러니까 용인시나 용인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제중재에 패소해서 우리가 위약금으로 물어준 돈을 갚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1금융권이나 내지는 뭐 지방채로 발행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본회의장에 나와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추가 질문도 드릴 일이 없는데, 이게 이제 재산금융권인 사모펀드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1금융권이나 여기보다는 뭐 경기개발기금, 아까 채권 주로 경기개발기금 돈 빌려서 용인시가 갚아 나갔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금리가 높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죠? 용인시 시군고가 농협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저희 용인시 시군고 지정한 역사상 다른 은행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예. 여기에 했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재정국장님이 우리가 그러면 시군고에 우리 평잔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평잔이 연 한 3천억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금리를 얼마나 주냐,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2.68%, 0.4%, 1.41%. 이거 제가 아까 받아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년도에는 63억 이상 수익이, 이자 수익이 발생할 거로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답변하시고, 또 이번에 초과 세입이 발생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 1,500억 어디다 예치했고 또 몇 프로 예치했냐. 그러니까 아까 금리가 2.68%에 예치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금리가 우리가 그래도 용인시 하면은, 제가 저희 의정연수 항상 할 때 용인시 재정 규모나 재정 자주도, 자립도가 꽤 높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 강남 3구 포함해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도 기초시로는
적은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고금리보다는 좀 금리가 낮거나 뭐 시군거리 농협 있잖아요. 과거에 정찬미 시장도 농협에서 빌려서 갚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곳에 조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민투 사업이 잘못돼서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작은 거로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 네. 그 당시에 용인 씨가 조금 불행했던 것 같아요. 국제중대폐에서 2,863억 원을 그 위약금 물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또 그거를 돈 빌릴 데가 없어서 사모펀드에 또 빌리고 고금리에, 그리고는 운영사를 봄바디어사를 코리아를 다시 운영사를 했어요. 2013년도 개통할 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시장님과 저랑 재판이 붙어서 제가 져서 시장님한테 위약금 2,863 물었는데 다시 시장님한테 말하자면 다시 운영사를 맡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때가 제가 초선 새내기 위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봄바디어사가 3년만 운영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공개 입찰해서 지금의 네오트랜스. 예, 지금 네오트랜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시장님의 답변도 알고 시장님이 고심하면서 답변한 문장 하나하나 긴 답변 안 했지만 다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도 2,860억 원을 어떻게 하면 이자를 좀 줄일까. 담당 부서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대한민국도 다 오르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재정에 양적 완화를 했는데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경제학 상식을 아는 사람 다 하는 거라서 하더라도 사모펀드는 항상 1, 2 금융권보다 높은 거잖아요. 높을 때도 높은 거고 그렇잖아요. 낮을 때도 높은 거고 혹그 부분을 조금만 더 한번 좀 고심을 좀 전문가분 계시면 좀 해주십사 하고요. 네. 시장님 혹시 이거를 혹시 한 번이라도 이거 일독을 좀 해보셨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를 힘들게 하는 2013년도 7월달에 맺은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맺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최소 수익 보장 방식에서 이제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뀐 그 네, 협약. 그때 이거죠. 예. 네, 제가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개요만 알고 있어요. 초선 때는 그냥 공부했다가 실시 협약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불평등 협약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일반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협약에는 이렇게 부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록이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용인시 김학규 시장님과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선땡 이분이랑 했어요. 보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아까 관리운영권 같이 2,860억 원이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게 30년을 갖게 했어요. 아무래도 사모펀드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자 더 받는 방법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빌린 거는 원금이 2,862억이었어요. 그런데 30년, 2043년에 이자가 2,11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30년 하다 보니까 같아요. 지금도 매년 같이 갖고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금액이. 그래서 2,862억 원을 빌렸는데 결국은 30년 만에 용인시가 시민세금으로 갚아야 될 때는 4,978억. 그러면 5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게 개인 집안이라도 이건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한번 시의 변호사도 있고 뭐 다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이런 협약서 자문을 한번 받으셔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이런 거는 너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향후에도 더 살펴봐 주실 거 좀 정중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원래는 여기 협약대로 한다고 다 답변하셨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답변을 하셨지만 이 협약서에는 당시에 수익률을 4.95%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초선 때, 그러니까 7대 의회 때 의회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3.57%로 낮추는 계약을 그래도 다행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담당 이 사모펀드 측에서는 저는 뭔가 조건을 걸었겠죠. 금리를 낮춰주는 대신에 그 조건 걸은 게 6년간은 조기를 조금이라도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협약서를 그러니까 뭐 별도 협약서를 하나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그 협약서를 서로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원래 이 책자대로 CC협약대로 다 한다 그러면 4.95% 수익률을 절대 3.57%로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든지 합리적인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곳에 그게 100% 정답은 아니지 않을까.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좀 용인시 시장님과 저희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좀 서글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운임 수입 계속 설명 들으셨잖아요. 운임 수입이 정말 얼마가 안 돼요. 근데 맨 처음에 초기에 이거 했었을 때 이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예상 운임 수입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거 했다 그랬잖아요. 네. 한국교통연구원이 뭐 저기 듣보잡의 기관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나름 출자 출연을 했던 정부 산하 기관 중에 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것 중에 예상 운임 수입이 이게 2004년도 이 부록에서 나온 건데요. 아까 경전철 했을 때 1단계 있잖아요. 시장님 2004년도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22년이잖아요. 2009년에 14만 6천 명 평균 탑승객 예상해서 이때 경상 비용으로 예상 운임 수입이 805억이에요. 지금도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시장님? 그리고 2022년에는 예상 탑승객 수가 118만 9,935명으로 해서요. 예상 운임 수입이 경상 가격으로 2,149억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매년 460억씩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때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거의 용인시가 사기에 가까운 이 예상. 그래서 아까 BC값도 1.5가 당시엔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히 맞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공직자분들이 열심히는 하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분도 100%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장님이나 저희는 그래도 시민이 한 표 한 표 찍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그래도 또 다른 방법이 요만큼이라도 있을까 해서 예산 절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고민을 조금 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별도 요금을 했잖아요. 근데 한번 요거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좀 하는 게 저는 수입을 여기 이번에 행감 자료를 한번 시간 나실 때 교통건설국이 용인 도시철도과에서 한 행정사무감사 우리 기본 자료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별도 수입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SCS 보전 방식.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요. 거의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 비용이 발생하면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얼마 발생했다고 하면 운임 수입을 빼는 거예요. 빼고 거기서 나머지를 저희가 주는 거예요. 그 돈이 약 460억 되는 겁니다. 운영비는 한 300억 좀 넘고요. 그중에 나머지 한 200억 가까운 거는 아까 말하는 그 사모펀드 빌린 원금과 이자 상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별도 요금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별도 요금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안 그러면은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쵸? 막 초등학생이 봐도 이상한 계약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 요금까지 넣어서 운임 수입을 말하자면 좀 많게 한 거예요. 하도 운임 수입이 적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운임 수입이 아까 시장님도 국장님 설명하신 거 들었겠지만 별도 요금에 대해서 일반 성인이 200원을 더 내요. 1250원에서 플러스 200원 돼서 1450원 됐고요. 청소년은 160원을 더 내요. 그래서 더 됐고 그다음에 어린이도 100원을 더 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 요청하면서 청소년과 어린이도 더 낸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은 880원인가 되고 네, 어린이 550원. 네. 그래서 어쨌든 별도 요금을 안 내도 제 생각에는 좀 우리가 이 수요 예측을 잘했었으면 별도 요금까지 부과할 이유가 없었는데 어쨌든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2022년도에 1년 총 수입이 청소년은 고작 1억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는 고작 한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경전철에 있어서 부품에서 좀 절감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잘못한 거는 용인시고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시의회라고도 좀 생각이 들고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까지 별도 요금을 좀 내게 하는 거는 우리 용인시의 현재의 예산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시장님이 조금 시간이 있으실 때 조금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선책을 좀 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이번에 이제 행감 자료 중에서 169페이지 보면은 돈을 1년에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주니까 민투 사업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요. 요게 한 장짜리 자료지만 요게 292억, 300억이니까 당연히 자료 요청을 세부 자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요 내용은 뭐냐면 관리 운영비를 여기 나눴어요. 보면 뭐 급여, 기타 경비, 보험료, 유틸리티, 외주 관리비, 유지 보수비, 대체 투자비, 부가세.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좀 달라. 그래서 저는 한 10장짜리 이내의 자료는 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대학 졸업하고 기업에서 10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 줄 알았더니 답변은 뭐냐면 해당 자료는 연간 운영 보고서에 관리 운영비 실적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구성 제출되었으며 추가 세부 내역은 관리 운영 계약자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상 제출 대상 자료에서 제외되는 영업상, 재무상 비밀 자료로 구분되어 제출받지 못함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아는 법상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계약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도 자료를 못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님께서 저는 사실 시의회도 입법지원팀 변호사님 계셔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입법 자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한 분 그 자문 받은 게 다 뭐 옳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뭐 용인시에 뭐 변호사님 다 있으시잖아요. 한 번 더 해서 주실 수 있는 거는 좀 주셔서 시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 의회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깊이 몰랐는데 네. 그 우리 관련 국장님 또 우리 시의 변호사 뭐 자문 이런 걸 거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는 아마 아까 답변에서 들으셨겠지만 현 네오트랜스가 7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담당 도시철도과랑 교통건설국에서는 새로운 관리 운영자를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했어요.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감 때 그 질문을 했더니 현재 6개사가 지금 입찰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 의원이 그때도 이제는 본바디에서 네오트랜스 바뀔 때도 저희들이 담당 과장님이랑 그때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시장님이나 저희나 아무도 원인 제공자가 아니에요. 과거에 한 거를 지금 저희들이 뒷수습하는 입장이다 보니 용인시와 용인시 의회가 시민을 생각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했는데 그때도 이거를 몇 년을 할 것인지 또는 중간에 뭐 7년이라도 3+4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쭉 7년을 할 것인지 5+1일까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었고 또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당시에는 본바디 코리아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용인 경전철만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공시자료,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익이 남았어요. 수익이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서 받는 것에 수익이 많이 남는 건 옳지 않다고 이제 용인시에서 당시에 의원님들과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걸 공개 경쟁 입찰할 때 금액을 좀 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저렴한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오트랜스는 본바디 여사보다는 매년 운영비를 좀 상대적으로 적게 그렇게 해서 선정이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는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겠죠.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예산 다만 얼마 그때 그래서 매년 한 50억씩인가 이래서 7년 동안 아마 한 400억 가량 절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 아까 계약 기간도 한번 변호사님 이거 해서 뭐 3+4를 하던 뭐 4+3을 하던 5+1을 하던 어느 게 우리한테 유리한가를 계약 시점일 때만 우리가 갑이잖아요. 돈은 우리가 계약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민투사본 의리되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그거를 조금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전철에 저희가 행감을 한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행감 때 질문해달라. 근데 그 중에 많은 것이 경전철 운행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나나 봐요. 안전사고가 지금 잘 안 나도록 더 면밀히 힘써달라는 당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시장님도 물론 챙기실 것 같습니다. 또 조금만 더 챙겨주십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동백의 스크린도 고장나는 문제나 이런 네. 것도 좀 더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도 경전철 덕을 봤거든요. 눈이 폭설이 와서 승용차 놔두고 버스 타고 기흥역까지 와서 기흥역에서 저 시청역에 내려서 했는데 이게 무인 운행 차량이고 또 한양 차량이에요. 현재는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철을 눈이 10cm만 지하 실내도 들어오지만 실외에도 나가잖아요. 노선이. 경전철이 눈이 10cm 이하로 내리면 경전철이 운행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 밑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기술상.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조금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어차피 계약 시점이니까는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좀 제가 당부드리고자 이렇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감사합니다. 주시기 잘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용인시 의회 시민 모두의 지혜가 모여서 용인 경전철에 쏟아붓는 시민 혈세가 수백억 절감되기 바라며 불평등 협약, 다단계 위탁 운영 구조, 사모펀드 고금리 문제, 별도 요금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되어서 앞으로 20년 용인 경전철 운행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경전철이 운행되기를 바라며 본위원회 시정 질문과 추가 질문이 작은 미끄럼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